국민의힘 대선 후보들하고 국민 면접이라는 걸 하는 자리에서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좀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 다른 화제로 옮겨가긴 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완벽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좌파 이 질문자들요, 완전히 황교안 대표를 몰아넣기 위해서, 즉 부정선거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출이 됐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오늘 언론에서는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동안 언론의 외면을 받고 있었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용기 있게, 황교안 후보는 인지도가 있습니다. 전직 당대표고 검사 출신이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 그런 사람으로서 이것을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텐데, 지금 그게 끝나자마자 저도 봤습니다. 물론 황교안 후보의 다른 정책도 그거 하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확신에 차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극히 일부만 제공됐을 뿐이지만,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일부분 뿐이지만 응원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후보를 응원한다, 부정선거를 다뤄주니까 응원하는 겁니다. 뭐 황교안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부정선거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4.15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꼭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재방송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직접,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직접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돌려주시죠. 예, 김 기자님부터 말씀. 예, 제가 그 황교안 후보님 그 공약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공약 세 번째로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잘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총선 결과 180석은 부정선거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작년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 군데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마다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어요. 유권자들은 정상 투표지에다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것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면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를테면은 뭐 투표함을 다시 뭐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선관위에서 했는데 그게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선관위나 이 국가 시스템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열어봤는데 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장 및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용지에 보면 밑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도장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문드러져 버린 이런 투표용지. 만약 내가 투표용지에 갔었다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당일에는 없었어요, 투표 당일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1000여 장 넘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씀이죠. 예. 이건 누가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논리적으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이 지금 당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가요? 지금 뭐 민경욱 전 의원을 말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같이 뜻을 하시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분들이 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의원이나 당직자나 예. 시민들이나 그 마음들은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를 부정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에 있냐고요. 뭐 아니, 당대표나 당장 우선 총장이나 뭐 이런 장기표 후보가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정선거였다고. 예. 아, 제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투표용지, 이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나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예,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나요? 그거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제가 우리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기서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이 어떤 공식적인 매체들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은 진중권 교수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 언론에 나온 것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은 언론에 안 나왔다는 것으로 그 사유 하나로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도 그저께 제가 보도해드렸죠. 지금에서야 태블릿 PC에 대해서 정정보도하고 있는 언론들, 그 언론들이 바로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정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진중권, 이거는 시청자로 하여금 최민을 걸고자 하는 진중권의 아주 하면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왜 질문자로 나섰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기 주장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그건 불이다 이렇게 보는 이상한 저거 완전히 프레임 꾼이에요, 꾼.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메이저 언론에 취급 안 됐으면은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왜 취급을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메이저 언론에서 취급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진중권, 저런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저렇게 꽈버리면은 마치 그걸 시청하시는 사람들은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가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기 위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진중권 저거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이 장면과 상황은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방송이죠? 아니 그 당시 여러 방송들이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됐을지 몰라도 어느 방송사도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물들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도 다 보여줬고요. 예, 이것이 이 사진이 언론을 서칭해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음모론은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달착용 음모론도 다 근거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총선이라는 것은 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그때 유시민 씨가 180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까기 전에 이분들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돌려봐가지고 딱 압승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줬던 게 바로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 세계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그 참패로 나오니까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투표용지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잠깐만. 황 후보님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투표지 또는 이상한 투표지, 정상이 아닌 투표지를 보시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후보자들이나 국힘당에 무슨 회의를 할 때 보여주시는 거 외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인천에서의 재검표 직후에 해당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거는 수석이 민 의원이 한 있습니다. 거고 제가 그 같이 후보께서- 협의해서 내 네. 판단에는 이렇다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보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예, 그렇게 황 알고 후보 있습니다. 개인의 명의로 뭐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 민경욱 의원이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선거구가 아니니까 네. 지금 해당 선거구인 민경욱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 하나만 그러면은요, 예. 그 우리 후보들 중에 황 후보만큼의 스펙이라 그럴까요? 경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다 하셨는데, 좀 아픈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여론 지지도가 낮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아까 얘기하던 거 이제 마저 한다면 아니요, 아까 그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 또 나오면 예, 하시고, 예. 네.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좀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을 많이 얻지 못했고 숫자적으로 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오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치를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짧습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뭐가 정인가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추가되는 건데 여기 지금 후보자께서 그때 발표하신 게 2번 표가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장면 이거거든요. 이것도 근거로 제시하셨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2012년에 김어준 씨가 대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이번 투표지가 1번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표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재검표에서 모든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김어준이가 그 당시 주장했던 2번 투표지가 1번으로 들어가는 전자개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지금 증거를 확보하고 있냐면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지금 엉뚱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황교안 후보를 마치 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패널을 누가 데리고 왔는지, 지금 국힘당에 그 누굽니까? 선관위원장 정홍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홍원 당장 선관위원장 내놓고 집에 가세요. 그냥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후보들을 망신을 주고 있습니까?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홍원 선관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검표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2012년 대선이 무효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무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어준 씨하고 저는 관계 없습니다. 김어준 씨랑 똑같은 자료를 들고 지금 지난 하시잖아요, 지금.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 거는 김어준 씨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단성도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네. 그다음 문재인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슨 얘기냐면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얘기랑 김호준 씨가 했던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쎄 내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호준 본 씨도 얘기. 봤겠죠. 예. 누가요? 김호준 씨도 뭔가를 봤겠죠. 아니, 당시에도 똑같은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당시 김호준 씨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근거를 냈고 똑같이 지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4.15 총선 얘기를 하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참관했고 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확보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이 자료예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저는 황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좀 특별하리라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 봤으니까 뭐 요게 부정선거가 다뤄지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이제 몇 번까지 이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는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부정선거, 저처럼 확실하게 부정선거는 4.15 총선은 100% 부정선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부정선거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개표 당시에 2번이 1번으로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즉 자기네들이 증거를 반박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재검표 현장에서 3개 했잖아요.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증거들을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런 좌파들 역시도 4.15 총선에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곁다리로라도 개입된 사람들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황교안급이 나서도 불가능합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잘 안 받아줘요. 지금 받아주려면 윤석열이 나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위가 윤석열 아닙니까? 뭐 다른 후보, 저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딱 1등 그게 나서거나 아니면 이준석이가 나서야 돼.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힘든데, 그거 아니고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증거물이 드러나 있는 영상이 제가 제작한 것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뭔지도 몰라요. 4.15 총선 때 투표 안 한 사람도 많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증거물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이게 더 이상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개표 현장에서 2번이 1번으로 들어간 거, 그거는 지금 이야기도 안 해요. 우리는 전부 다 나서서 알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정치인들 믿으면은, 여러분 정치인 백날 믿고 욕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맨날 욕만 하다 보면 여러분 입만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인격 말살이에요. 인격만 추해집니다. 알려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알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후보, 이준석, 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 하는 걸 억지로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두드려 팰 겁니까? 두드려 팰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나서서 알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리에 나가 데모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데모 해봤자 저 사람들 왜 나왔지?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데모 한다고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련 영상을 퍼나라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은 다 알 것인데 선광님 몇 프로는 알 것 같아요? 1%도 모릅니다. 1%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기 강남역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저는 거기 자료 수집하러 그 사람들 그분들 고생하시니까 차를 타고 몇 번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여러분 1%도 몰라요.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욕하고 그거 해봤자 안 돼요. 윤석열이 욕하고 최재형이 백날 욕해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두드려 패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특히 민유숙이가 재판 중에 나와가지고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모르면은 데모를 해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진실을 모르니까. 배춧잎파리 투표지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알아야 되는 사람은 2030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거리에 나가면 2030이 나가야, 2030, 40이 나가야 힘을 받아요. 그 사람들 모르면은 이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려야 하고, 알려지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건 공연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길을 쓰고 부정선거에 관련한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었나요?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데 영상을 보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걸 퍼날려주고, 제 거 퍼날려달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거라도, 내 거 퍼날리기 싫으면 다른 사람 거라도 퍼날려야 됩니다.
근데 안 퍼나르치죠. 그러고 국민이 알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KBS, SBS 다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좌절하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끝까지 할 겁니다. 부정선거 새로운 정권 나오면 또 방송할 것이고 또 방송할 것이고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몸이 반쪽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반시불수가 돼가지고 지팽이 짚고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거리투쟁을 나설 수도 없고, 거리투쟁 나선다고 해도 알아줄 사람 없고. 여러분 거리투쟁 아무리 해보세요. 국민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뭐가 지금 저래? 알아야 호응을 해줍니다. 알아야. 이를테면 문재인의 실정, 부동산 이쪽 하니까 확 쏟아져 나오죠. 부동산은 자신들이 겪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식으로 부정선거도 알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부정선거에 관한 영상을 찾아서라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뭐 카톡 같은 좋은 수단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정말로 알려지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4.19 왜 터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3.15 부정선거 그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마산 앞바다에 김주일 군이 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면서 그게 언론을 타면서 그때부터야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게 안 알려졌으면 4.19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알려졌으니까 4.19가 일어난 거예요. MBC, SBS,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몽땅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라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구 뭐 윤석열 욕하고 최재형 욕하고 이준석이 욕 백날 해보십시오. 그래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그래가 목적 달성 1%도 못하니까요. 화가 나네요. 오늘 저기 황교안 영상 보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패널들 불러다 놓고 저렇게 뭐 당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더 화가 나네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